네, 금요일 코너입니다. 이세라의 네일 아트, 이세라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어떤 주제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 죽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또 퀴즈를 가져와 봤어요. 김용준 기자는 이마룡 씨랑 네. 배우 하지원 씨랑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그 두 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이마룡 씨하고 하지원 하지원 씨가 씨. 아마 두 분 다 본명이 아닐 거고요. 어, 그리고 두 분 다 충청도 출신을 알고 있습니다. 충청 그래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공통점이랑 좀 다르긴 한데 뭔가요, 공통점은? 정답은 제가 나중에 또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가져온 그 정답은 네. 바로 두 분 다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미술 전시를 연 네, 연예인 하지원 씨도 미술가. 그림을 그렸어요? 맞습니다. 네. 전 이마룡 씨는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랬군요. 이마룡 씨는 지난 2019년도에 첫 개인전을 연 이후에 매해 꾸준히 개인전이랑 단체전을 이어가고 있고요. 배우 하지원 씨도 작년에 청담에 위치한 한 가구 쇼룸에서 열린 그룹전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 3점을 공개를 하면서 오. 연예인 미술가로 데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오늘은 이렇게 연예인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주제는 연예인 미술. 맞습니다. 네, 기자님은 그림 그리는 연예인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좀 떠오르세요? 저는 뭐 조영남 씨, 뭐 솔비 씨 네, 뭐 이런 분들 그쵸?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말씀하신 조영남 씨는 거의 1세대 연예인 미술가라고 네.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사회면에도 좀 나오셨었고. 그렇죠. 네. 60년대 말부터 작품을 계속 그려왔었고 팝 아티스트다 이렇게 스스로를 좀 소개하고도 있는데요. 예, 예. 이 팝아트라는 거는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미술 사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매스미디어나 브랜드와 같은 대중문화 코드를 작품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미술 작품입니다. 예. 네. 팝아트. 네.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이 팝아트의 대표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로히 리텐슈타인의 작품이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앤디 워홀의 작품이거든요. 예, 예.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다 대중문화 코드를 작품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네. 로이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는 말풍선까지 지금 작품 안으로 들여와서 만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러네요. 네. 오. 그런 작품을 예. 주로 제작을 했고요. 네. 앤디 워홀은 뭐 캠벨 스프, 코카콜라, 뭐 브릴로 비누 이런 것처럼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던 그런 소비 상품을 작품의 주 소재로 삼고는 했습니다. 예, 지금 뭐 벌써 올라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님 조용남 그림은 화투 수준이다. 닉님 조용남은 대작 시비가 있었다. 네. 조영남 씨는 빼자 하시고 민호, 송민호 그림. 송민호 씨도 네. 뭐 뒤에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뭐 안 그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조영남 씨가 화투 맞아요. 뭐 네. 지금 그림도 나온 것 같은데 그걸로 그림을 많이 그렸었죠. 근데 뭐 대작 논란, 네. 그림 대작 논란에 꽤 오랜 시간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나중에 뭐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네, 결국은 무죄 네. 판결을 또 받기도 했었는데 네, 네. 이 보시는 것처럼 조영남 씨는 화투라고 하는 일본으로부터 전해진 우리 한국의 대중 놀이 문화를 작품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예. 뭐 한국적 팝아트다 뭐 이런 말은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실제로 이 화투 도상은 조영남 씨 작품의 개성 혹은 뭐 시그니처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방금 이 대작 논란을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결국 한 4년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 핵심은 이게 조수라고 하죠. 예. 어시스턴트가 작품을 대신 그렸어도 이거를 저 작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네. 김 기자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뭐 일단 무죄가 나왔으니까 뭐 네. 작품을 본인이 가담한 것으로 봐야겠지만은 뭐 그때 그랬잖아요. 그림 대작 무죄 판결 난 거는 네. 내가 미술계에 공헌한 가장 큰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또 한 번 잠깐 논란이 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무죄 판결 받고 나서 예. 하기도 했었죠. 예. 네, 사실 이 어시스턴트 작품 대작의 문제는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꼭 현대미술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미 뭐 서양미술사를 쭉 살펴보면 17세기 거장인 루벤스, 이 루벤스도 이미 그때부터 대규모 공방을 운영을 하면서 네. 조수가 대작을 하는 시스템으로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고요. 지금 미술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유명 작가 네. 혹은 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작품 판매량이 어느 보장이 되는 그런 작가들 중에 조수 없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과연 저는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그래요? 네, 특히 뭐 현대미술로 오면 작가 본인의 이 수작업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품의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나 개념,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스케치를 본인이 다 해놓고 네.
내 그 그림 소재 쓰는 거 색깔 어떻게 넣는지 알지? 이렇게 색깔 넣고 전화해? 저는 이런 개념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그 혹시 뒷샹의 변기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뒷샹이 여기서 이제 변기를 갖다 놓고 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뒷샹이 만든 게 뭐가 있나요? 없죠. 그건 레디메이드 변기인 거잖아요. 다만 그 변기를 작품으로 명명을 하고 전시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는 그거는 오직 뒷샹만의 생각이고 뒷샹만의 아이디어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작가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을 제작하는 것만을 작품으로 인정하는 그런 풍토가 있기는 하지만 네. 저는 한 번씩 이게 어쩌면 아주 좀 낭만적인 예술가 개념을 아직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 조영남 씨의 대작 사건, 무죄 판결은 대중에게 현대미술이란 과연 뭐냐, 이 현대미술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끔 만든 그런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님 대작시키면 공동 작품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고요. 자, 오늘 주제가 연예인의 미술, 연예인과 미술인데 요즘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전현무 씨, 전현무 씨가 MBC 그 나 혼자 산다에서도 몇 번 보여준 것 같은데 전현무 씨도 요새 그림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요즘 굉장히 이 창작에 대해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본인이 출연하는 나 혼자 산다 이 프로그램이나 개인 SNS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 직접 그린 그림 등을 많이 노출하면서 무스키아라는 부캐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방송 보면서 전현무에 무자 들어가니까 무스키아 하겠는데 뭐랑 합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스키아가 뭔 뜻이에요? 네, 이 무스키아라는 말은요. 미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장 미셸 바스키아와 본인 이름을 합친 그런 예명으로 보여요. 바스키아 같은 경우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서 유색인종으로 차별을 겪기도 하고요. 좀 불우한 10대 시절을 보내다가 흑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피티를 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바스키아이고요. 이 사람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마치 그 어린 아이가 그린 것 같은 낙서나 자유로운 하풍, 이 안에 있는 반항 정신, 강렬함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서 화제가 됐던 작가예요. 특히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를 만나서 이른 나이에 이 바스키아가 일약 미술계 스타로 발돋움을 했지만 결국은 약물 중독으로 한 20대 중반에 요절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바스키아 작품 좀 볼 수 있나요? 네, 지금 이 작가가 한 2017년도에요. 미술계를 좀 충격에 빠뜨렸던 그런 바스키아 작품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인데요. 바스키아가 요절하게 한 5년 전쯤에 그린 작품이에요. 저 푸른 작품이. 이 작품이 소더비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약 1,245억 원에 팔리게 됩니다. 이게 1,000억 원이 넘다고요? 네, 1,245억 원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돈 얘기 나올 때마다 그림이랑 매치가 안 되는데 그렇게 또 비싸다고 하니까 또 괜찮아 보이겠다. 작품을 산 사람은 지금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 저분이요? 네, 저분이에요. 저분이 1,000억 주고 사신 거예요? 맞습니다. 와. 일본 최대 온라인 패션몰인 조조타운의 창업자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42살이었는데 시내 컬렉터였고 마에자와 유사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컬렉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와, 근데 아까 전현무 씨가 방송에서 그렸던 그 코드 쿤스트에게 선물 줬던 그림하고 비슷한가요? 바스키아랑 그 화풍이? 사실 바스키아는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화가이기도 하고요. 화풍 자체가 꼭 아이가 그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미숙하거나 혹은 자유로운 화풍을 이야기를 할 때 바스키아의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감을 받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예명을 아마 그렇게 지으셨을 텐데 근데 또 방송에서 말하기로는요. 가수 송민호 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자기가 자극을 받아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라고 전현무 씨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맹구님 예전에 밥 아저씨 그림이 센세를 했지. 밥 아저씨 그림 그리는 거 보고 한 거의 10몇만 원 깨졌죠 다들. 저도 붓이랑 다 사다가 이렇게 한번 툭툭툭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접하더라고요. 그건 밥 아저씨만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전현무 씨가 그렇게 무스키하면서 그린 그림들은 실제로 미술계에서도 여러 평가를 합니까?
이제 뭐 미술계에서는 예. 별다른 뭐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그래요? 있고 그냥 뭐 팬분들이 즐겁게 이제 즐겨주시는 것 같아요. 또 화장품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예. 네,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서 자기 작품을 이렇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전현무 씨가. 그렇군요. 네. 또 그 뭐 유명 연예인 중에서 네. 또 미술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 누가 계신지요? 저는 이분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예. 이제 바스키아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실제 바스키아 작품을 보면서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분이 네. 대표적으로 하정우 씨예요. 하정우 씨요. 네, 오. 지금 이 작품들인데요. 예. 바스키아 관련된 뭐 영상을 보면서 하정우 씨가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예. 2003년도부터 그림을 취미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 첫 개인전을 열었고요. 예. 13년도에는 뉴욕에서 전시를 했는데 이때 뭐 작품이 다 완판되는 그런 뭐 결과를 세우기도 했고 예. 벌써 15회가 넘는 개인전을 열기도 많이 했어요. 열었네요. 예. 그때 하정우 씨의 전시를 열었던 표갤러리의 대표 네. 표미선 씨는요, 한 인터뷰에서 우연히 인사동에서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그린 재미있는 인물화를 샀대요. 근데 이제 이게 자기는 하정우 건지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정우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훈이 그 하정우 씨 본명. 네, 김성훈 맞습니다. 네. 뭐 작년 말부터는 네. NFT 작품도 제작을 하고요, 하정우 씨가.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예, 있어요. 예. 이때 이 하정우 씨 NFT 작품을 거래하는 경매를 진행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뭐 네. 비싸게 팔았습니까? 굉장히 고가에 그래요? 낙찰이 돼서 야. 좀 깜짝 놀랐던 적이 네. 있습니다. 또 아까 저 전현무 씨도 잠깐 나왔지만은 요새 그 송민호 씨. 네. 송민호 씨가 그 아주 그때 방송에서 얼핏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을 네. 가지고 어디서 이제 좀 초대가 돼서 맞습니다. 뭐 외국에 뭐 전시할 기회가 네. 뭐 생겼었더라고요. 네, 바로 이곳인데요. 예, 그 현대미술의 메카라고 하는 영국의 사치 갤러리에서 네. 전시를 또 열기도 했었습니다. 예. 뭐 2019년도에 신진 작가를 위한 한 전시 기획에 작품을 출품하면서 송민호 씨가 작가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오님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영국의 사치 갤러리에서 20년도, 21년도에 전시를 계속했어요. 지금 이게 그 전시 포스터인데 스타트 아트페어라고 해서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소개하는 전시였고 당시 전시에는 가수 헨리 씨 있잖아요. 예. 헨리 씨도 전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송민호 씨 작품도 혹시 볼 수 있나요? 네. 예. 송민호 씨 작품은 지금 옆에 나오고 있는데 색감이 정말 강렬한 것들이 좀 많고요. 그러게요. 또 자화상처럼 보이는 작품도 여럿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른 나이부터 대중에게 노출된 삶을 살아가면서 본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네. 그게 작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뭐 같이 출품됐던 뭐 헨리 씨 작품도 혹시 있으면 보겠습니다. 네. 헨리 씨는 독특해요. 이 펜듈럼 페인팅이라고 해서 붓을 쓰지 않고요. 흔들리는 추 운동을 이용을 해서 위에서 물감을 떨어뜨리는 유튜브에서 많이 방식. 봤어요. 보셨어요? 이렇게 계속 돌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요. 참 여기 아까 어떤 분들도 우리도 미술 뭐 취미를 가져보자 그림이 특이하다 하시는데 뭐 많은 연예인들이 네, 뭐 작가 활동을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군요. 맞아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연예인들은 사실 네.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예. 뭐 구혜선, 구준엽, 뭐 솔비 아까 얘기했듯이 이혜영, 최민수. 뭐 언론이 주목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까지 포함을 하면 상당히 많은 연예인분들이 작품을 그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 아까 하정우 씨 그림이 물론 뭐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으셨겠습니다만 고가에 팔렸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뭐 다른 뭐 전시회에서도 뭐 어떤 연예인의 그림이 뭐 완판됐다 뭐 몇 천만 원 받았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네. 좀 유명인의 어떤 프리미엄 때문에 생각보다 좀 더 과대평가받는 부분이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이런 미술 활동을 예. 비판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대평가다 또는 그들 때문에 이 전업 작가들의 설 자리가 그렇죠. 좀 더 좁아지고 있는 거 뭐 아니냐. 이름 없는 일반인이 네. 그렸을 때 똑같은 혹시 반응이 오겠느냐. 뭐 네네. 유명하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제 연예인 미술의 활동 때문에 기존 작가들의 입지가 좀 좁아진다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연예인들의 작품을 미술 작품을 사는 사람들은 일반 미술 애호가들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팬들인 경우가 확률적으로 더 저는 많을 거라고 보고요. 예. 바꿔 말하면 기존에 컬렉팅을 해왔던 사람들이 아트테이너가 등장했다고 해서 일반 작가들의 작품 대신에 그들의 작품을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네, 그래서 아트테이너의 작품 활동 영역과 기존 미술계 안에서 일반 작가들의 작품 활동 영역은 다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자리를 위협한다, 뭐 이런 차원은 저는 아닌 것 같고, 또 뭐 인지도 장사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사실 세상에 이 유명세가 작용 안 되는 시장이 어디 있는지 또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업 작가들 중에서도 스타 작가가 있고 인지도에 따라서 작품이 고가에 판매되는 경우는 그건 뭐 사실 흔한 일이잖아요. 그렇겠네요. 뭐 하여튼 그들의 영역과 또 일반 순수 예술하시는 작가분들의 영역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주리님, 예술은 너무 난해해. 어디까지 예술이고 어디까지가 예술이 아닌지 모르겠다 하시고요. 이준복님, 연예계 생활로 좀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그림으로 안정 찾는 거 아닐까라고 하시고요. 닉님, 그림이 원래 이름값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나 혼자 산다에서 제작 장면이 나왔었다 헨리 그림. 네, 맞습니다. 그림이 참 특이하다. 릴라 디우프님 얘기 올려주시고. 하종우 씨였구나 저 그림이. 그림은 아셨는데 하종우 씨 그림인지 몰랐던 분도 계셨던 것 같군요. 맹구님, 우리 조카 그림이랑 비슷한데 하시고요. 뭐 그런 건도 없지 않아 느껴지죠. 자, 이세라의 네일 아트 순서 마지막 코너죠. 내일 어떤 아트 보면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은 좀 결이 다른 두 가지 전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리움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구름 산책자라는 전시입니다. 현재 리움에서 하고 있는 전시이고 동시대 아시아 미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전시인데요. 뭐 한중일은 물론이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다양한 아티스트, 아시아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고 특히 저는 재미있었던 게 이 전시가 환경이라는 주된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환경이요? 네. 리움 미술관은 ESG 경영을 미술관에 도입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 실제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살인 미술관이기도 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 구름 산책자 전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작품인데요. 쿠마 켄코의 숨이라는 작품입니다. 공기 중에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신소재 패브릭으로 제작이 됐는데 한 기사에 따르면 이 작품으로 연간 자동차 9만 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디자이너인 연진영은 버려진 패딩 점퍼 300벌을 모아서 높이 6m에 달하는 패딩 기둥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이고요. 연간 6천만 톤의 옷이 버려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면 과연 우리가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며 살아갈지 또 평소 옷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버려진 패딩 점퍼로 작품을 만들고 신소재 패브릭으로 작품을 만들고 뭐 작품에 대한 멋도 멋이지만 이 소재를 알면 또 이 작품의 의미가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결이 좀 다른 볼거리를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벌써 8년 전인데요. 2014년에 석천호수에 설치돼서 그렇죠? 러버덕 기억하시죠? 이거 이번에 또 띄워요? 이 러버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러버덕은 네덜란드 작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이거든요. 지난 2007년도에 시작이 돼서 지금 세계 각지를 떠돌면서 전시 중인데 인기가 참 많죠. 어린 시절 이게 목욕하면서 가지고 놀았던 고무 인형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진짜 왜 인기 많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저만 그런가? 딱 오늘부터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석천호수에서 전시가 되고요. 너무 귀여운 게 이 러버덕 외에도 할로윈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해골덕, 드라큘라덕, 고스트덕 이런 러버덕의 친구들도 처음 공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꼭 한번 산책하시면서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로윈 시즌이에요? 뭐 전혀 몰랐습니다. 자, 러버덕의 친구들을 볼 수 있는 8년 만에 다시 돌아온 석천호수의 러버덕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거는 그 리움 미술관에서 구름 산책자라는 전시인데 거기 가시면 이제 전시된 작품도 작품이지만 그 작품의 소재, 환경과 접목한 그런 의미 있는 작품들 볼 수 있답니다. 제가 웃었다라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잘 몰라요. 저게 왜 보러 가는지도 좀 모르고 할로윈 시즌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여튼 보러 가보고 싶네요. 또 러버덕 친구들도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신 댓글들 몇 가지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덕 총리가 전기요금을 올린다과 관련해서 총리님 좀 아쉽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좀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도시가스 요금도 오르는데 물가도 오르고 내리는 것은 없고 다 올라 하시고요.
천년소금님 이런 얘기 해주네. 산업용 전기는 올리지도 않으면서 서민들 전기값만 올리냐라고 하셨고, 아까 그 비혼 여성 그 시험관 관련된 인권위 권고 관련해서는요. 하긴 미래엔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만이 아니고 다들 케어한다라고도 하더라. 비혼 여성도 아기 가지고 싶으면 뭐 시술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한미일 연합훈련 관련해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만약에 우길기를 달고 온다면 하시고요. 설마 미치지 않고서야 갖고 오겠냐 하시고. 자, 김준영님, 국회의원 1개 국회의원이 국가 중대사를 사사로이 판단해서 노출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걱정까지 해주십니다. 자,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용감한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연휴죠. 쉬시고 화요일 오후 3시에 더 용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이세라 작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